자, 오늘 20분 동안 지금 맨몸 스쿼트를 오늘 진행했는데 일단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20분 동안 제가 총 그 맨몸 스쿼트 한 개수는요 610개, 제 계산에 맞다면 610개를 했고요. 610개 계산을 제가 그 열량으로 계산하면 610개 한 이 맨몸 스쿼트를 열량으로 계산하면 몇 킬로칼로리가 될까 이제 궁금해가지고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이 계산을 할 때 이제 그 하체 운동을 하니까 제 몸무게가 지금 70kg인데 다리 위쪽만 계산을 한다 치고 다리 한 짝에 10kg씩 빼고 위에 상체 운동만 이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냥 50kg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50kg 잡고 중력과 속도를 10m/s 제곱으로 잡고요. 그러면 이제 500N이 되는데 거기에 높이가 0.5m라고 칩시다. 그래서 왕복해서 이제 1m라고 치면 스쿼트 1회 앉았다 일어났을 때 500줄이라는 계산이 나오고요. 500줄을 이제 610회를 했으니까 계산을 하면 10, 100, 1000, 만, 10만, 30만 5천 줄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좀 상당한데 킬로칼로리로 변화를 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72.9, 약 한 73킬로칼로리가 나오네요. 73킬로칼로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20분 동안 엄청 열심히 맨몸 스쿼트를 했는데 73킬로칼로리가 나왔는데 밥 한 공기에 한 고봉으로 받으면 그게 300킬로칼로리랍니다. 그래서 밥의 한 4분의 1공기 정도 열량을 20분 만에 소모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이어트를 하려면 운동을 빡세게 하는 것보다 먹는 거를 줄여야 한다라는 게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자,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봤고요. 20분, 왜 20분간 이제 제가 이렇게 오늘을 스쿼트를 했는지 이제 지금 시험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를 지금 말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날이 시작됐는데요. 애들이랑 약속을 했습니다. 아침에 8시 20분부터 40분까지 20분간 하고 12시 반부터 점심 먹기 전인 12시 50분까지 20분 정도 지금 우리 팀장님들 6명이 공부를 하기로 이제 약속을 한 상태인데 공부가 힘들죠. 공부가 힘들다면 저랑 같이 맨몸 운동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 20분 정도가 남으니까 2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운동을 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떤 수행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간단하게 교실에 푸시업 바가 있으니까 푸시업이랑 이제 스쿼트 그 두 개 정도만 우선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체 조금 운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스쿼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20분에 스쿼트를 몇 개나 할 수 있을까? 뭐 심으뜸 유튜버나 그 보니까 김계란하고 심으뜸이 이제 같이 1000개 하는 에어 스쿼트, 그러니까 맨몸 스쿼트 1000개 하는 그 영상을 봤는데 1000개까지는 힘들 것 같고 딱 20분에 맞춰서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500개 목표로 지금 20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1200초, 그러니까 2초에 한 개 꼴 한다 그러면 한 500개에서 600개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했는데 영상을 쭉 이거 속도 편집을 안 하고 할 건데 쭉 해보니까 한 610개 정도 제 지금 수행 능력에서는 610개 정도 최대한 무릎에 부담을 안 주고 정자세로 2초에 하나꼴로 이제 꾸준하게 이제 안 끊기고 꾸준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나이가 한 30대 중반이고 지금 이제 이거 이 20분간 만약에 같이 운동을 한다고 한다면 공부하기 싫고 맨몸 운동을 선생님이랑 이게 벌이 아닙니다. 혹시 이제 지각하거나 이런 친구들도 같이 이제 할 건데 왜 맨몸 운동을 시키냐면요. 사실 학생들이 자세가 이제 계속 앉아 있고 수업을 듣고 하루 종일 그렇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자세나 이제 개인적으로 기본적인 체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는 선생님들이 건강에 좋다고 이제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발바닥을 많이 맞았거든요, 저는. 근데 발바닥 맞으면서 진짜 아프잖아요. 발바닥 아픈데 이제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발바닥을 맞으면 혈액순환에 좋다라고 저는 굉장히 맞았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체벌이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학생들한테 정신을 차려라 라는 메시지와 함께 득이 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체력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기 힘들어하고 학교에서 의미를 찾기 어려운 친구들한테 제가 교사로서 뭐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리 해봤는데 친구들이 공부에 흥미 없는 친구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진로나 이런 걸 봤을 때 뭐든 이제 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회사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집에 가업을 이어받아서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제 생각에는 사회 나가서 무슨 일을 할 때 기본적인 체력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들도 저도 이제 직업 생활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물론 이제 가정이나 이런 자기 그 생활을 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조금 안 힘들어하고 항상 쾌활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관찰을 해본 결과로는 기본적인 체력이 충분한 사람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좀 더 있고요. 좀 더 밝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자기 체력이 조금밖에 남지 않아서 육아하랴 그리고 애들한테 수업을 하면서 스트레스 좀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담임을 하면서도 애들이 마음처럼 따라두지 않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건데 체력의 그 여분이 좀 많이 남지 않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 또는 사회생활도 그렇겠죠. 회사에서 체력이 붙이고 내 몸이 힘이 들면 당연히 짜증도 나고 더 힘들어지겠죠. 표정도 조금 일그러지고 사람이 좀 날카롭게 변하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학생들한테 기본적인 체력을 늘려주는 게 어쩌면 기본적인 뭐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들보다 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팀장님들하고 혹시 지각을 하거나 저기 이제 원격 수업 기간에 이제 과제를 많이 했던 친구들 그래서 자기 생활 그 패턴이 좀 일정하지 못해가지고 잠도 잘 안 오고 또는 밤늦게까지 게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좀 제가 물리적으로 가용한 시간에 최대한 우리 반 학생들은 특별히 선생님이랑 같이 맨몸 운동을 해서 체력을 좀 기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담임 재량으로 그렇게 규칙을 잡고 체력 운동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체력보다는 저는 지력을 쌓겠습니다. 그러면 반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맨몸 운동을 하거나 지능이 올라가거나 지력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성적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체력이 올라가거나 두 개 다 하면 좋고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 우리 반 친구들한테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쌓아놓은 체력은 나중에 가서 강력한 무기, 강력한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인생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산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30몇 년 동안 살아본 결과 사회생활도 한 8년? 8, 9년 군생활까지 합하면 한 근 10년이 되겠네요. 10년 정도 생활을 해본 결과 체력이 좋아서 나쁠 건 없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공부가 싫다면 체력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건강한 그러한 신체라도 가지고 사회 나가는 게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고등학생 때 발바닥 맞는 것보다 선생님이 야 너 팔굽혀펴기 30개 해 하면 팔굽혀펴기라도 또는 제대로 된 스쿼트 맨몸 스쿼트 동작을 가르쳐주고 야 너 스쿼트 50개 해 스쿼트 100개 해 라고 했으면 그거 했을 것 같아요. 발바닥 때리는 것보다 그게 더 건강에 좋은 그런 거 같은데 그때는 왜 그 선생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셨을지 저는 이제
학생들과 저도 이제 체력 운동을 같이 하면서 저도 이제 체력을 좀 늘려야 되는 입장이라서 인문계에서 학생들을 잘 교육하고 이제 선생님들과 굉장히 좋은 교육적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여유로운 그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 기본적인 기초 체력을 늘리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턱걸이랑 푸시업, 스쿼트 시간이 있으면 이제 운동장에서 좀 뛰고 싶은데 자외선이 너무 요즘에 강해가지고 뛰면은 얼굴이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이제 할 수 없으니까 고반복 스쿼트, 에어 스쿼트나 이제 사실 실내에서도 버피 테스트라는 동작을 하면 유산소 능력을 이제 길릴 수 있는데 나중에 친구들 맨몸 운동할 때 스쿼트, 푸시업, 버피 테스트 그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돌리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한번 측정을 해봤고요. 결과는 맨몸 스쿼트 20분 동안 610개 정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그 나이하고 체력 수준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이제 몸 신체 구조나 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우리 반 친구들 중에서 좀 비만이거나 몸이 무거운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50개에서 한 100개 조금 이제 몸이 가볍고 체력적인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100개에서 한 200개 정도 하고 이제 푸시업도 중간에 좀 섞여가면서 그렇게 지금 하면 프로그램을 짜면 20분 정도의 아침을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노가리를 깠는데 10분밖에 안 됐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학급비로 나온 것을 어떻게 이제 사용할까? 지금 팀을 6팀으로 나눴죠. 6팀을 나눠서 이제 중간고사 성적 대비 기말고사 성적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가.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팀장님들을 주축으로 제가 전국적인 지원과 그리고 나머지 팀원들, 우리 반에 있는 팀원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 또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우리 팀장님들을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팀장님을 잘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해 본 결과, 아주 싼 그 쿠팡에서 한 200원짜리 이제 수첩을 하나씩 구입을 해서 이제 제가 일괄 구매를 했고, 그거를 하나씩 나눠줄 테니까, 우리 반 21명 모두 그날 이제 수업 시간에 들은 거 말고, 짜투리 시간, 아침 조회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점심시간이라든지 쉬는 시간에 그 내용 복습했던 내용에 대한 그것을 짤막하게 적어서 반에 그 책상 위에 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공부했던 양이라든지 저도 똑같이 할 건데 저는 이제 운동일지로 이제 쓸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 또는 운동을 조금 더 체력을 기르고 싶은 친구는 오늘 팔굽혀펴기 몇 개 했다 그런 거 좋습니다. 스쿼트 몇 개 했다 턱걸이 몇 개 했다 푸시업 풀업 몇 개 했다 윗몸 일으키기 몇 개 했다 그런 것들 좋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짜투리 시간에 했던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영어 단어를 몇 개 외웠다 아니면 수업 들은 걸 복습을 했다 무슨 과목 예를 들면 통합과학 몇 페이지에서 또 몇 페이지 간단하게 복습했다 수학 몇 페이지부터 몇십 페이지까지 간단하게 복습했다. 이런 것들을 적어서 이제 일지를 작성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일지를 작성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학습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 일지를 쓰면서 내가 얼마만큼 시간 관리를 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크를 조금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검토를 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시간 드는 거 아니니까 그날 공부했던 거 그러니까 야자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야자 하고 난 것까지 야자 시간에 자율학습 하는 것 내용까지 그럼 좀 내용이 많아지겠죠. 그것을 체크를 해서 이제 쓰면 됩니다. 지금 구입할 때 한 50개 정도로 구입을 했는데 16페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페이지 16장이니까 한 32페이지 그래서 하루에 한 페이지씩 쓴다 그러면 한 달 반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주로 나오니까 한 두세 달분 되니까 그거 일지를 잘 써가지고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에 시간 관리를 잘 해가지고 꼼꼼하게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만약에 이제 꼴찌 하는 친구들이 쌤이랑 하는 체력 운동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어. 그래서 그렇게 되긴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모두 다 제가 봤을 때는 평균 60점 정도. 그리고 만약에 우리 반 꼴찌 하는 학생이 전교 등수로 따지면 우리 그 포항고등학교 학생이 1학년 학생이 약 한 200명이라고 치면 제 생각에는 140등 안에 들면, 꼴찌가 140등 안에 들면 하위 30% 정도 이상이 된다 그러면 그 정도면은 굉장히 준수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정도 되면 쌤이랑 아침 운동이나 이러한 과한 관심을 안 받을 수 있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같이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런 제한 조건 또는 진짜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쌤보다 팔굽혀펴기도 더 잘하고 스쿼트도 더 잘하고 턱걸이, 풀업, 윗몸 일으키기 그런 것을 쌤보다 훨씬 더 다 잘하면 그것도 졸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터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팀장님들이 기말고사 때 해가지고 공부를 진짜 다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팀장이 없다. 우리 반 꼴찌 21명 중에 21등이 전교 130등이다. 135등이다 하면은 우리 반은 졸업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 반이 단연코 다른 반보다 평균 한 5점에서 10점 정도 상회하는 정도의 수준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면은 선생님 굉장히 만족합니다. 선생님은 앞에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크게 터치할 마음은 잘 없고 이제 진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상담을 조금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뒤 친구들 공부가 평균이 조금 굉장히 낮아가지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학교 생활이 너무 괴롭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괴로울 테니까 공부가 아니라 만약에 수업 시간이 너무 괴롭고 책 보는 게 너무 괴롭다고 한다 그러면 그래도 나중에 뭘 할지 모르니까 기초 체력이라도 선생님이랑 같이 길러서 가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다라고 해도 원망하지는 마세요. 다 너네들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뭐를 해야 될까? 그렇게 해서 기말고사 때 성적이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을 할 건데 기말고사 때 성적이 이제 새로운 만약에 지금 중간고사 성적으로 팀장을 만들었는데 기말고사 성적 결산을 해보면 팀장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말고사 때 이제 팀장인데 이제 2학기 때 야자를 하지 않는다. 원래 야자하지 않는 친구가 팀장이 됐다. 근데 이제 그 팀장들이 전교 130 몇 등, 140등 아래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이후에 돼 있다라는 친구들은 제가 이제 자의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강제로 야자를 시키겠습니다. 학부모 상담을 하든 어떻게 됐든 제가 무조건 야간 자율학습을 시켜서 선생님이랑 같이 남아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고 기말고사 성적 결산해서 전교 140등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제 팀장들 같은 경우는 야자를 하지 않는 팀장 같은 경우는 2학기 때부터는 필수로 쌤이 야자를 시키겠다. 쌤이랑 같이 야자를 해야 된다. 야자 할 때도 뭐 쉬는 시간에 계속 체력 운동과 병행해서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팀장이면 난 당연히 야자는 자동이구나. 2학기 야자는 자동이구나. 라고 해서 선생님이 체계적으로 조금 관리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기말고사 때 1학기 결산, 내신 결산 성적을 기준으로 팀장 야자를 하지 않고 난 자율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팀장이 안 되면 됩니다. 전교 130등 이상 130등대 이상 성적을 가지고 하면 되니까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해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해도 20분이 안 되네.
일반 친구들 믿으니까 선생님 최대한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움 주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계획을 한 거니까 너무 운동이 힘들거나 또는 공부가 힘들어가지고 하면 저랑 좀 상담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610개. 아! 아! 100개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다 야 610개